PCR은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진단 장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의뢰 그렇듯 초창기 PCR은 상당히 난해한 물건이었고 여러 번의 발전을 거듭하여 현대의 모습이 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PCR의 발전사와 거기에 기여한 여러 과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노력을 헐값에 오르쳐서 큰 돈을 번 한 회사의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PCR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코를 찔러 했던 힘든 검사 정도로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PCR은 코로나 같은 질병 진단은 물론 식품의 품질 관리나 범죄 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최근엔 PCR을 이용하여 장기 미제 사건의 진범을 잡아낸 사례가 있었는데, 피해자의 속옷에 묻은 지 무려 29년이 지난 범인의 땅에서 DNA를 탐지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만 봐도 PCR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PCR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DNA의 양을 한 번에 2배씩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주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PCR을 이용하면 이론적으로 첫 번째 증폭에선 처음 DNA 양의 2배로, 두 번째 증폭에선 2의 제곱인 4배로, 세 번째 증폭에선 2의 세제곱인 8배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PCR 증폭 횟수인 40회를 모두 수행하면 DNA를 처음 양의 2의 40제곱배, 약 1조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량의 DNA만 있어도 이를 증폭하여 여러 검사에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은 매우 유용해서 온갖 유전자 연구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PCR의 등장 이전에도 DNA 증폭을 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1980년대 초에는 DNA 클로닝이란 기술을 사용했는데, 이는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DNA의 양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박테리아는 성장 조건만 잘 갖춰지면 수분에 한 번씩 그 수가 2배로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박테리아의 DNA인 플라스미드에 증폭하고 싶은 DNA를 끼워 넣으면 박테리아가 자라며 이론적으로는 끼워 놓은 DNA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상당히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습니다. 게다가 시간도 오래 걸려서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은 걸렸다고 합니다. 현대 PCR 장비가 약 2시간이면 자동으로 DNA 증폭을 해주는 것에 비하면 이 방법은 너무 느리고 복잡했습니다. 사실 PCR의 컨셉 자체는 이보다 앞선 1971년에 셰 클레페라는 노르웨이 생화학자에 의해 제시됐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간 나머지 당시에는 기술적 한계로 PCR에 필요한 재료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기가 어려웠고, 게다가 15년 뒤 정작 PCR 기술로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보통 PCR을 처음 고안한 사람으로 캐리 멀리스라는 미국의 생화학자가 지목되곤 합니다. 실제로 멀리스는 1986년 PCR이란 이름을 지어 특허를 출원했고, 이후 1993년엔 그 공로로 노벨 화학상까지 수상합니다. 하지만 클레페에 의해 PCR의 컨셉이 제시된 지 10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과연 그가 독자적으로 PCR을 개발한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PCR을 개발하던 당시 멀리스는 미국의 생명공학회사인 시터스 소속 연구원이었는데, 시터스가 클레페의 PCR 컨셉을 가져와 특허를 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은 이후 추가로 2 과학자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 큰 이익을 챙깁니다. 그리고 그 2 과학자 중 한 명은 다름 아닌 캐리 멀리스였습니다. 멀리스는 1986년 시터스를 퇴사하며 $10,000,000의 보너스를 받는 대신 PCR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시터스에 넘겨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실수였는데, 5년 뒤에 시터스가 PCR 관련 특허들을 스위스의 헬스케어 대기업인 로슈에 판매하며 받은 돈이 무려 $3억 넘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가지를 썼다고 느낀 멀리스는 이후로 과학에서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1987년 PCR 특허를 손에 넣은 시터스는 열에 강한 DNA 중화효소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DNA 중화효소란 이름 그대로 DNA를 만들어내는 효소로 PCR의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PCR의 증폭 과정은 94도의 고열을 수반하기 때문에 열에 강한 DNA 중화효소는 PCR 자동화의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PCR에선 열에 강한 DNA 중화효소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된 DNA 중화효소는 한 번 증폭을 하면 고열에 모두 망가져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PCR에선 증폭이 보통 40번 반복되므로 당시의 과학자들은 망가진 DNA 중화표소를 대신할 새로운 DNA 중화표소를 넣는 작업을 40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초창기 PCR의 소요 시간은 현대 PCR의 2배가 넘는 5시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실 열에 강한 DNA 중화표소는 이미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 1970년대 중반에 발표됐지만 이때는 PCR이 상용화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이 발견이 훗날 PCR 자동화의 핵심 기술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때 발견된 내열성 DNA 중화표소가 이후 연간 2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갖는 탁 중화표소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도 넘게 지난 1987년 6월 시터스가 난데없이 탁 중화표소를 자신들이 처음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특허를 출원합니다. 이후 온갖 억지를 써서 특허를 획득한 시터스는 또 다른 생명공학 회사인 프로메가엔 라이선스를 판매하고 로슈엔 특허 자체를 판매하며 거액을 챙기는데 이 두 회사는 이후 무려 13년간 탁 중화표소에 얽힌 법적 분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PCR이 상용화된 상황에서 탁 중화표소는 연구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매력적인 아이템이었습니다. 연구 성과를 빼앗긴 과학자들은 슬펐겠지만 탁 중화표소의 상용화로 많은 연구자들은 5시간 동안 계속되던 고된 반복 작업에서 해방됐고 이제는 탁 중화표소를 처음에 딱 한 번만 넣어주면 이후의 PCR 과정은 모두 자동으로 시행됐습니다. 현대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한 형태의 PCR을 사용하는데 그 전까지의 PCR이 실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작업이 필요했던 것과 달리 현대의 PCR은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도 실시간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대적인 PCR의 기원이 되는 장비는 이전에 시터스로부터 거액의 PCR 특허들을 구입한 로슈의 연구팀에 의해 1996년에 시연되는데 로슈는 이를 상용화하여 급성장하는 PCR 시장에서 현재까지도 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PCR의 발전사를 돌아보면 사용자들의 편의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고 거기에 참여한 회사들 역시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그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과학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이 돌아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여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합리적인 결정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것이 아닐지 걱정스럽습니다. 기업이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헐값에 후려쳐서 큰 돈을 번 대가로 우리는 이미 걸출한 과학자가 학계를 떠나게 만들었고 어쩌면 젊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것을 개발해보려는 의지를 꺾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 PCR의 발전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